안녕하세요 여러분. 멍생보감의 미호예요. 그리고 보감이 언니예요. 네, 멍생각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제 멍생보감의 꽃! 멍생보감의 단팥! 맞춤 급여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우선 먹고 있는 사료에서 보시면요, 기본 급여량이 있어요. 이 기본 급여량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기본 급여량은 우리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가 먹고 있는 사료의 칼로리와 그리고 강아지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양을 계산하여 결정된 급여량입니다. 강아지는 나이와 활동량 그리고 현재 체중에 따라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성화의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아지마다 나이와 몸무게, 각 사료의 칼로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량 또한 전부 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급여량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내용만 이해가 되셨다면 맞춤 급여량으로 이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칼로리를 표기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RC85 방식과 NRC2006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NRC85 방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호자님들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자 NRC85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조업체들이 NRC2006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 멍생보감도 그에 맞춰 수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보감이 언니도 되게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멍생보감은 현재 NRC85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뭔가 점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NRC85 방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이제 사람의 경우 이제 칼로리를 계산할 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칼로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 4 곱하기 단백질, 그 다음에 9 곱하기 지방, 그리고 4 곱하기 탄수화물의 값으로 칼로리를 계산을 하는데요. 만약에 1kg에 단백질 300g, 그리고 지방 400g, 그 다음에 탄수화물 300g이 들어있다 라고 한다면 300 곱하기 4, 그 다음에 400 곱하기 9, 그 다음에 300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칼로리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사람과의 소화율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된 게 NRC85 방식인데요. NRC85에서 이제 대사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제 사람은 4를 곱해줬는데 이제 강아지의 경우에는 3.5를 곱한 단백질, 그리고 8.5를 곱한 지방, 그리고 3.5를 곱한 탄수화물 값을 활용합니다. 보다 보니 0.5씩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엄청 어렵다. 이 값을 계산을 하려면 이제 사료의 조단백, 조지방, 조해분, 조섬유, 수분 이 5가지 값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많은 사료 회사들이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위해서는 없는 정보들을 같은 회사의 동일 생산 공정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들의 값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건식, 습식, 반습식, 동결건조에 따라 기본적인 평균 값을 채용하여 모든 사료의 칼로리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료 회사에서 칼로리 값을 제공을 해준다면 그 정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칼로리 값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라도 사료는 모든 값을 추정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고생 중.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료의 칼로리를 계산을 하였다면 이제 우리 아이의 하루 필요 칼로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강아지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DER이라고 하며 이제 기초대사량에 강아지의 나이와 상태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제 기초대사량은 이제 70 곱하기 현재 몸무게에 이제 0.75제곱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 어려워해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건가요? 이제 가중치는 이제 강아지의 나이와 중성화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며 영국 월섬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를 활용하여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사실 멍생보감의 급여량이 견주분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아닌 논란이 항상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멍생보감은 급여량을 확인하기 위한 어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급여량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요. 이런 논란을 물리쳐줄 멍생 맞춤 급여량이 이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이 맞춤 급여량 계산기는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이제 사람들이 모두 소화 능력과 체질, 활동량이 다르듯이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개체별로 필요한 칼로리가 전부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본 급여량이 모든 강아지에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 급여량이 아이에게 만약에 맞다면 정상 체형을 유지하면서 예쁜 응가를 볼 수 있는데요. 기본 급여량이 잘 맞지 않다면 살이 찌거나 아니면은 살이 빠지면서 설사나 변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멍생 맞춤 급여량은 기본 급여량을 급여했을 때 강아지의 체형과 변 상태를 확인하여 우리 아이에게 정확히 맞춘 급여량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떠도는 말들 중에 멍생보감 급여량에서는 활동량 체크가 없어서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멍생 맞춤 급여량에 활동량이 들어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논문들을 리서치하면서 알게 된 활동적이다 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활동적이다 라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이 현재 이미지와 같이 엄청난 운동량을 가진 목양견이 이제 활동적인 강아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환경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맞아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는 활동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집에서 항상 난리치고 뭐 뛰어다니고 좋다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게 활동적이지 않다, 아니면 활동적이다, 이거는 보호자님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사료 급여량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더 큰 오차를 나타내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멍생보감은 더욱 정확하고 알맞은 급여량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활동량을 제외한 후에 다른 기준들로 맞춤 급여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멍생보감 어플 내에 실제 묻고 답하기나 카페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이에요. 사료 회사가 제공하는 사료 뒷면에 있는 그 급여량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사료 판매하는 데서도. 근데 저희 멍생보감의 급여량과 사료 업체에서 제공하는 급여량이 차이점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사료 회사의 경우 사료 뒷면에 한정된 공간에 표 하나로 몸무게와 나이에 따른 급여량을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현재 이미지와 같은 표로 제공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 급여량 표는 현재 몸무게가 아닌 견주님이 예측했을 때, 성견이 됐을 때 이 정도 몸무게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환산한 몸무게와 그 다음에 현재 나이로 표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표를 잘못 보고 미래 몸무게가 아닌 현재의 몸무게로 맞춰서 급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정말 급여량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돼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남기시고 탈퇴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완전 속상해. 혹시 보고 계실까요? 그 델포아 사료.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보시고 이제 더 잘못 급여해서 아이가 이제 정확하게 잘 성장하지 못할까봐 굉장히 큰 걱정이 됐습니다. 사료 뒷면에 이제 성경 급여량을 보시고 아이는 정말 어린 아기인데 성경 급여량을 보시고 저희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고 맞아요. 탈퇴를 하신 것이죠.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가 정말 회사에서 전부 다들 엄청 아쉬워했었어요. 문이야기로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맞아요. 아이한테 맞는 급여량을 정말 맞춰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성경 때 1kg와 아이일 때 1kg의 급여량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이 먹여야 하는 거죠. 아직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분은 지금 성경 급여량을 보시고선 저희와 틀리다고 하고선 이제 탈퇴를 하셨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성경 급여량을 급여하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배고프고 발육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맞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다시 돌아오세요. 꼭 더 많이 급여를 해주시고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포털 사이트에 멍생보감만 줘도 멍생보감 급여량 진짜 믿을만한 건가요? 사료 뒷봉지 급여량이랑 너무 달라요. 이런 내용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매번 의문을 불러일으키던 이 급여량 문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저분들께서 또 어플을 사용하시거나 이 영상을 보셨는데도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저희 댓글이나 문의하기로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요. 사료 회사한테 문의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량은 그 아이한테 정확히 맞는 급여량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량도 급여 시작점일 뿐이지 그 정확한 급여량은 급여 시작점 이후에 아이의 변 상태와 그리고선 성장하는 거, 혹시 마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더 많이 늘려주시거나 설사를 한다면 좀 더 줄여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료 제일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제 써 있긴 하죠. 맞아, 심지어 다 영어잖아요, 거의 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급여량만 맞춰주셨을 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사료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마치 뭐 보감 언니랑 쯔양이랑 거의 몸무게가 비슷할 거예요. 쯔양이 키가 작거든요. 근데 쯔양 같은 경우랑 보감 언니랑 똑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쯔양은 이제 배가 고파서 거의 이제 쓰러질 거고요. 보감 언니는 뭐 배가 불러서 이제 쓰러질 수도 있죠. 네, 그 사람마다 완전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사람마다 똑같은 몸무게라고 해도 그렇게 먹는 양이 신진대사량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먹는 양이 그렇게 많이 다른데요. 강아지는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견종에 따라서 엄청나게 근육질인 막 도고, 아르헨티노 이런 애들이랑 그렇게 약간 토실토실한 애들 있잖아요. 시바견 같은 애들. 네. 네, 그런 애들이랑은 좀 똑같은 몸무게라고 해도 엄청난 근육질과 이제 토실토실한 애들은 급여량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신진대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몸무게만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급여량은 똑같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사료 회사에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량만 믿고 그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개편 때 제일 야심차게 준비한 저희 멍생 맞춤 급여량 계산기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